점수 잡는 Hackers. 해커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그리고 인강 챔프 스터디에서 토익 RC를 맡고 있는 전미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파7 너무 길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자, 그 고민들 오늘 함께하기 위해 특강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기만 다진다면 점수는 오릅니다. 그 기본기는 단어, 그리고 문장 뽀개는 해석.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도 중요하지만 전체 문맥 연결하는 거, 그거 연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너무 문법에 치중하지 말고 독해 위주로 학습하세요. 그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점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수업만 들어도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알려드리죠. 파트 5, 6, 7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만 잡으시고 오늘 특강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해커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적중 예상 강의처럼 막 섞여 있는 짬뽕 문제 있죠. 그날그날 투부정사, 동명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고 주로 뭘 틀리는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문제 풀기,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패턴을 잡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파7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모자른다고 해서요. 시간을 줄이는 팁 같이 넣었으니까요. 끝까지 잘 귀 기울여 주시고요. 시간 배분 RC가 75분이면서 이렇게 5, 30문제, 6, 4지문씩 16문제, 파7은 54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각각 시간이요. 하나당 한 20에서 25초로 풀어주셔야 10분 안에 30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완전 풀 해석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부분만 보고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문제 유형인지 뭐 그런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파트 5 특강 또 준비할 거고요. 파트 6는 4문제씩 구성된 한 지문짜리가 4지문 나와서 총 16문제입니다. 지문당 2분씩 해서 8분인데요. 요것도요. 한 문제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뒤에 쭉 읽고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파트 6의 특징이니까 파트 5와 6의 차이도 느끼셔야겠고요. 오늘 준비한 건 가장 토익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파트 7이죠. 파트 7은 54문제로 한 문제당 1분 정도면 대충 한 54, 5분 정도 되겠죠. 하지만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요. 18분에 55분 더해도 75분? 약간 여기다 몇 분 더 줘야 되겠죠? 1, 2분 정도 더 주시고 그리고 LC, 마킹 시간, 뭐 디렉션 시간 조금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단축해서 여기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60분 정도로 독해한다라는 생각으로요. 종료 시간 1시간 전에 파트 7 들어가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트 5는 20에서 25초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리뷰할 땐 꼼꼼히 천천히. 그 다음 파트 7 독해는 하나당 1분이라고 기억하지만 최근에 너무 길어지고 좀 어렵고 두렵고 또 시험장에 가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파트 7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남겨두고 시작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파트 7의 구성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싱글, 더블, 트리플인데요. 싱글 패시지는 지문이 하나짜리로 보통 10지문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 29문항, 뭐 30분 이내로 풀어야 되겠죠? 더블과 트리플, 지문이 2개짜리와 3개짜리, 요걸 풀지도 못하고 끝나는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2중, 3중 지문은 먼저 풀고 조금 시간이 촉박할 때 단일 지문은 집중 잘 되니까 순서를 바꿔서 푸는 학생도 있으니까 개인차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더블 패시지는 2지문, 트리플은 3지문 나와서요. 총 10문제, 15문제, 즉 5문제씩 지문당 출제돼서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2개를 놓치시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더블, 트리플 위주로만 학습하셔도 나중에 싱글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최신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눈에 훅 들어오죠. 토익에 출제되는 지문의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시 반갑죠. 편지, 이메일 좋죠. 양식도 많이 나오고요. 기사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긴 하지만 골고루 나오죠. 메모랜덤, 뭐 회람,
바로 직원들에게 보내는 사내 쪽지 같은 거, 뭐 노티스, 애나운스먼트, 광고도 많이 나오고 메시지 대화문은 항상 두 지문씩 출제되고 있죠. 패턴이 있습니다. 또 요 중에서 뭐 교수님 실러버스나 웹페이지 같은 게 추가돼서 뭐 편지랑 좀 섞어서 2중, 3중 지문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지문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지문의 특징도 살피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은 딱 7가지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건 뭐 매달 2-3개, 4개 정도 나오는 동의어 문제 요거는 꼭 맞춰주시고 문장 위치 찾기 요거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혹 틀릴 것 같으면 빨리 그냥 포기하는 방법? 도 있을 것 같은데 의도 파악, 화자의 의도 파악은 아까 뭐 채팅, 대화방 같이 그렇게 두 지문 나온다고 했던 지문 속에 두 문제가 있는데요. 쉬워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 글의 주제 목적은 거의 모든 지문의 1번 문제에 나오는데 꽤 쉬운 편이고요. 육하 원칙도 시간만 할애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낫뚜루가 시간이 더 필요하죠. 나신 거 고르기 위해 뚜루인 거 3개를 찾아야 되므로 요거는 좀 시간을 할애해야 돼서 가장 마지막에 푸는 방법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이거 아닐까요? 추론은 써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또 추론을 해야 되고 또 게다가 2중, 3중 지문은 지문을 연계해서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 문제와 추론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도 반 정도 확보해 두시고요. 어려운 것도 공략하시고 이렇게 지문과 문제의 유형도 또 최신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깔맞춤 전략, 미정쌤이 주는 팁인데요. 미정쌤이 좋아하는 건 문장 뽀개기. 그리고 1, 2, 3번 뭐 희미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각각 문제에 따라 뭐 빨강색은 빨강색, 파랑색은 파랑색, 노랑색 뭐 이렇게 해서요. 문제와 지문의 단서에 같은 색상으로 줄긋는다라고 해서 깔맞춤을 그냥 훅 크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학생은 한 달 공부하고도 930점 받은 학생 부교재를 제가 찰칵한 건데요. 먼저 문제를 먼저 보고 읽고 관련된 정보를 찾는다는 식으로 문제 읽고 갔고요. 그 다음 같은 색깔 깔맞춤,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문장 뽀개기, 또 구석구석에 내가 처음 보는 vocabulary 정리하시면서 오히려 양치기, 많은 양의 독해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지문을 꼼꼼하게 팠다는 거. 그래서 깔맞춤, 문장 뽀개기, 단어 정리. 문제는 빠르게 풀고 리뷰는 꼼꼼히 한다. 이게 오늘 미정쌤이 드리고 싶은 학습 전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문제는요. 지문이 3개짜리 triple passage TP 문제인데요. 196번부터 200번이 보통 트리플 문제여서 제가 인포메이션, 이메일, 메모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여기도 제가 깔맞춤은 미리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번호도 써봤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인포메이션은 어디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 같고 또 이벤트 스케줄인데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문제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는 낫뚜루 문제처럼 보이는데 제가 별 3개를 둔 이유는 낫뚜루는요, 나신 거 하나인 거 찾기 위해 하나하나 가서 역추적을 해야 됩니다. 본문이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보기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매칭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여서 별 3개를 주었어요. 자, 그럼 5문제짜리 문제 풀 때는요. 2개 먼저 읽고 풀고 나머지 3개 읽고 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유는요. 1번 문제든 2번 문제든 보통 첫 번째 지문에서 단서가 많거든요. 따라서 1, 2번 먼저 보겠습니다. 낫뚜루 문제고 키워드는 broad입니다. 브로디스에 대해서 낫뚜루이니까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세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BC 이렇게 이니셜로 기억하시고 보기를 읽어봤자 잊어버리므로 보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BC에 대한 정보. 자, 2번째 문제입니다. participant, 참석자죠. 아까 제목에 컨퍼런스가 나왔었죠. 컨퍼런스 참석자가 받았던 것, 과거형이고요. 육하원칙 문제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별 하나를 넣은 이유는 그냥 본문 읽으면 딱 기억나게 정답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육하원칙 문제. 참석자가 뭘 받았니? 요거 2개만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에서 Chamber of Commerce 무슨 상공회 무슨 단체에서요. present. 뭘 시작하고 보여줄 거냐면요.
Third Annual, 이제 세 번째 연마다 일어나고 있는 Economic Forecast Conference를 진행합니다.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아무튼 컨퍼런스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죠. 보스턴이란 지역, 컨퍼런스 이름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벤트 9시 반, 11시 쭉 나왔죠. 오프닝 스피치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어떤 레슨 수업인데 어디 위기, 경제 위기에서 겪은 무슨 수업도 누군가가 하고요. 그 다음 prediction, 앞으로 European 또 economy, 유럽의 경제에 대해서도 예측해보는 이런 내용도 세 번째 다룰 거죠. 우리가 찾고 있던 키워드 브로디시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브로디시는 프로페서네요. 교수님이시고요. 이코노믹 전공 교수님이신데 G라는 university에 있습니다. 자, 지역 이름은 미니애폴리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쭉 세 가지 이벤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문을 읽고 나중에 보기 읽을 때 한 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너무 할애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런치 브레이크 있구나. 컨벤션 센터 홀에서 진행하는구나. 홀 이름은 스타라이트고. 자, 그리고 무슨 emerging market 에 관한 또 강의가 시작되는군. 밥 먹고 나서 또 developing nation, 우리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요번에는 썬더라는 사람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구나. 이분이 또 강연을 하실 거고, 자, 마지막은 온라인 트레이딩,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요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미래에 대해서 요번에는 또 다른 또 CEO 분께서 강의하는구나. 그럼 오프닝 스피치 다음 강의 2번, 런치 다음 강의 2번, 요 정도만 그냥 빠르게 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다시 오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뒤에 내용 이어갈게요. 자, 브로디, 우리가 찾고 있던 키워드죠. 브로디와 미스터 워커 씨가 will also 또 뭘 함께 하냐? have copies. copi는 부수를 얘기하죠. 우리 책. 새로운 책을 지금 이용 가능합니다. 즉, 판매할 거래요. 자, 두 분이서 during the event, 이 이벤트 고단 새 책을 판매할 거고요. 자, 그리고 advance registration,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by 몇 월 며칠까지. 요 또 컨퍼런스는 등록이 필요하네요. participation fee도 있네요. 참가료도 있는데요. 와, 꽤 비싸네요. 약간 12만 5천 원 같은 느낌이죠. 1인당 요 정도 내는데 포함되는 게 있긴 있네요. 우리 컨퍼런스 가면 이렇게 패킷 안에 많은 자료, 핸드아웃도 있고 하죠. 그런 material을 including 포함한 가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좋아하는 complimentary 무료의 런치 뷔페도 있네요. 점심도 제공이 되고요. 그건 무료네요. For further information, 추가 정보 원하시던지 to reserve a spot, 자리 좌석 예약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됐네요. 자, 그럼 이런 인포메이션을 읽었다면 1번과 2번 문제 해결되겠죠? 자, 브로디 아까 몇 번 나왔을 때 우리가 별표 치면서 읽었죠. 바로 문제를 먼저 읽은 사람은요. 브로디를 읽을 때 긴장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읽지 않은 사람은 지문을 읽고 다시 문제 읽고 다시 또 돌아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거기서 시간이 2배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브로디 씨라는 닥터분은요. works for university, 대학교에서 일한다? 아까 대학교 나왔는데 이따 또 확인해 보죠. 기억 안 나면? 책이 최근에 출간됐다. 그쵸? 뉴북을 같이 available for sale 하겠다. 조금 전에 봤죠? 그리고 보스턴으로 갔나? 꼭 트립은 여행을 하다가 아니라 그냥 어디로 갔다. 출장을 갔다. 보스턴으로 갔죠. 왜? 제목이 보스턴 컨퍼런스니까. 그러면 요 정도만 보고요. 마지막 게 정답이었는데 her speaking schedule. 스케줄이 바뀌었나? 는 첫 번째 지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서 A, B, C를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David, 언급되지 않았는데 A, B, C 한 번 더 확인합시다. University, New Book, 그리고 Boston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쭉 돌아가서 버스턴이구나. 일어나고 있는 컨퍼런스 장소도 버스턴 컨벤션이구나 나왔죠. 그 다음 오프닝 스피치는 막 볼 필요가 없고 브로디시만 보면 되겠죠. 오케이, 요분은 프로페서라고 나왔죠. 대학교 교수님 언급됐네요. 이렇게 읽은 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뚜루는 역추적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고요. 자, 다음 또 브로디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죠. 새 책 판매할 거다. 라고 나와 있고요. 무료로 점심도 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대학교 프로페서다. 뉴북이 있다. 제목에 버스턴으로 갔다.
보여지죠. 하지만 스케줄의 변경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의 1번 문제는 거의 90%가 1번 지문에서 출제됩니다. 다른 지문도 확인해 보고 싶겠지만 그건 나중에 봐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참석자들이 무엇을 did receive 받았니? 보니까 아까 책은요 언급이 됐긴 했어요. 하지만 판매할 거다. 라고 했죠. available for sale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무료로 식사 제공을 받았죠. 아까 free라는 단어가 complimentary, buffet라고 나왔죠. 그래서 정답 좋고요. 그 다음 recording은 뭔가 녹음된 기록이죠. 강의에 녹음된 기록을 받았다? 끝나고 나서 CD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고요. complimentary란 단어는 free란 단어인데요. 아까 멤버십을 무료로 제공받은 건 아니고 buffet, 바로 meal이죠. 제가 난이도 하짜리 6화 원칙은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본문만 꼼꼼히 읽었다면 한 번에 기억해서 딱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문제가 해결됐고요. 다음 세 문제가 남았죠. 세 문제 먼저 갈 때 키워드 찾는 습관. 브로디 씨가요. What? 이제 과거형이 아니고요. 한야인데 홀랜드가 이제 원하는 게 있대요. 브로드 씨가 뭘 했으면 좋겠는 거지? 이분이 원하는 거지? 이분이 해야 할 동작을 골라야 되니까 우리 사람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잘 파악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보기는 읽을 필요 없고요. 보통 세 번째 문제부터 연계 문제가 등장합니다. 연계는요. 1번, 2번 지문 또는 2번, 3번 지문 또는 1번, 3번 지문에서 보통 문제가 5개짜리 트리플 패시지는 평균 2개, 많으면 3개까지 연계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What does Mr. Holland remind? 이번에는 아까처럼 브로디 씨가 하는 거 말고요. 세미나 participant가 뭘 하는지. 자, 그거 2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memo? 메모 마지막 지문 있죠. memorandum. suggest, infer, imply 이렇게 함축적인 단어가 나오면요. 이거 추론 문제여서 어렵습니다. 제가 별 5개를 한 이유는 추론은 말 그대로 추론해야 돼서 어려운데 이 와중에 또 연계라는 거. 그래서 별 5개를 넣어봤어요. 자, 그럼 브로디 씨에 대해서 메모에서 추론하는 거라면 정말 전체를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브로디 씨 또 나왔고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었죠? 그분 스피치에게 홀랜드 씨가 편지를 쓰니까 뭔가 요청을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컨퍼런스에 관련된 거고요. 자, 브로디 씨, it was a pleasure. 너무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가 당신이 speak 연설한 거 바로 그 컨퍼런스, 최근 Economic Forecast Conference 보스턴, 아까 이분이 갔던 거기서 연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갔었던 거죠. 자, 그런데 I truly enjoyed, 바로 갔었구나라는 거 아까 1번 문제의 마지막 C 보기도 요걸 보고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I truly enjoy, 정말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당신의 강연. 그리고요. find의 과거형으로요. 무엇이 어떻다고 느껴지다. 대표적인 KFC 치킨 make me happy. 미정생 강의 들었다면 keep, find, call, consider, make. 5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highly는 매우고요. 그리고 enlightening 뭔가 빛을 넣어주는 느낌이죠. 계몽 많이 알려주다. 내가 정말 새롭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isn't lecture고요. 그 강의가 정말 많은 거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강의에 칭찬을 했어요. 보통 이게 편지에서 칭찬해주고 나면 좋았으니 또 해주세요. 왠지 그런 말 할 것 같죠.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또 예측도 가능하죠. 자, 저는요. I work in training department에서 financial 어디? 필라델피아 어디? 자, 나는 이 기간에 이 부서에서 트레이닝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are planning a seminar를 계획 중입니다. 자, 왜요? 우리의 executive, 임원들, 경영진들을 좀 운영진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이제 할 겁니다. 이틀간 하나 봐요.
5일 6일. 그런데요. I'm hoping that 제가 바라는 건 당신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은 you라고 나오고요. 편지를 보내신 분은 I 또는 우리 회사 we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요. 기꺼이 좀 would be willing to 와서 speak 연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뽀개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말고 접속사와 전치사도 뽀개시면 좋습니다. During the seminar 기간 중에요. On the same topic, 같은 토픽이요. You discussed at the conference. 컨퍼런스에서 하셨던 같은 토픽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라고 요청합니다. 아까 칭찬, 그 다음 요청. 자,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헐랜드 씨가 이제 브로디에게 원하는 거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연설해 주세요. speech, give a speech. presentation 해주세요. speak 해주세요. 그게 바로 give a talk이죠. 자, 그리고 하셨던 강의의 토픽이 이게 바로 어디 나왔죠? 아까 첫 번째 질문 교수님 했던 토픽 제목에 있었죠. 그래서 강연은 맞긴 맞는데 이 토픽이 맞았나? 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브로드 씨 등록 좀 해주세요. 우리 돌아오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세요.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연사이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죠. 그 다음 보내주실래요? 최근에 책 출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내달라는 요청은 아니었죠. 자, 그리고요. Consultation for a business. 제가 사업을 하는데 상담 좀 제공해 주실래요? 뭔가 상담을 요청하는 글도 아니었죠. 그래서 주제 목적 같은 느낌이네요. 브로디에게 뭘 원하냐라는 건 뭘 요청하는 편지였냐.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하시면서 왜 오답인지 이렇게 X표 치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나름 쉬웠던 문제고요. 이어갈게요. Naturally, 당연히, 저절로, 이런 느낌. We would provide, 당연히 저희는요. both A and B죠. 우리는 airfare와 호텔 accommodation, 호텔 숙박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Could you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바로 make, have, let 사역동사. Let it go 그거죠. Have it go 그런 거. Let me know 알려주세요. You are available 가능하신지요? On either of those dates. 아까 날짜가 이틀이었죠. 그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알려주세요. The cost of speaker's fee. 연사를 해주신 수고료 또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you may reply to this email로 답변 주시던지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굳이 이제 문제 풀 때는 끝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리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봅니다.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끝에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것도 이제 읽기 전에 확인했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메모입니다. 메모 이어서 갈게요. 자, 보통 메모 랜덤은요. 모든 직원들, executive에게 회사 대표님이나 부장님급이 보내는 내용이죠. 자, 어떤 제목으로 보냈니? 세미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주네요. 여러분, look forward to ing, 동명사, 관용 표현 많이 들어봤죠? 저는 모두 executive, 우리 임원 모두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t the coming seminar에서요. 여러분 모두 바로 executive들은 should have received,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지 지금쯤엔 다 받으셨죠? 자, 그렇지만요. However, please take note. 잠시 기록 좀 해주세요. 주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There will be a slight change in venue. 장소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에게 오긴 와야 되는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메모랜덤입니다. 일단 first day activity. 첫날 액티비티가요.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J라는 홀에서 instead of 바뀐 거죠. instead of H라는 ballroom 아니고 ballroom 말고 이제 J라는 홀에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Apparently 분명하게 외관상으로 이런 뜻이 있죠. 분명하게 이제 지금 보아하니 There was a problem.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방 에어 컨디셔닝이에요. 그래서요. 그 에어 컨디셔너가
바로 미정쌤은 대명사를 해석할 때 그것은, 그들은, 그는 이렇게 안 하고요. 그 회의가, 그 문제가, 그 에어컨이 꼭 앞에 있는 명사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정확하게 앞문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너무 좋아요. 그 에어컨이요. will not be repaired. 제 시간에 맞춰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Also be pleased to announce. 또 기분 좋은 소식은요. 우리 운영진께서, 매니지먼트께서 has agreed. 동의를 했어요. 바로 copy of 아까 우리 브러디스의 채로 publicize한 책이 있죠. 그 뉴북에 대해서 몇 부 사겠다라고 모두 다 이제 동의를 했나 봐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 그래서 우리 each of executive 우리 임원들 모두는요. 하나씩 one book이겠죠. immediately 바로 끝나고 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뒤에요? after 또는 following이란 전치사죠. 브러드시의 speech 턱이 끝나고 나면요. 그런데 이틀 동안 세미나가 일어나는데 둘째 날 턱 하나 봐요. 그때 끝나고 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전달사항은 don't forget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 executive 임원분들 참석하시고요. can have your parking ticket을요. 그러면 parking ticket을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 형용사네요. 여러분 initial이 뭐예요? initial 하면 전, 미, 정, j, m, j 이런 거죠. 그래서 형용사도 되지만 이게 이렇게 initial을 쓰다, 서명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주차권의 호텔을 통해서 여러분 이름 확인, 주차 확인을 받아오세요. So that, in order that 어떻게 하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이 will not have to pay for parking. 주차 요금 내지 않으시려면 미리 좀 확인 도장 사인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go to the front desk를 가시면 됩니다. Before you leave. 가시기 전에 front desk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문제 해결될 게 많지요. 자, 참석자분들에게 뭐 하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네요. 방금 얘기했죠. 호텔에서 initialed 돼서 티켓을 받아와야 파킹 피를 내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예요. 노트랑 펜 갖고 오면 좋겠죠. 이거 상식선에서 풀지 말고 꼭 본문에 입각하여. 자, 그럼 끝나고 나서 소셜 이벤트, 사교 파티 있으니 남아주세요 라는 말은 없어요. 왠지 그러고 싶지만 경험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라고는 안 했죠. 프론트 데스크가 언급은 됐었어요. Before you leave 가시기 전에 프론트 데스크 들려주시면 된다 그랬지 거기서 등록을 하라는 말을 안 했죠. 자, 그렇다면 파킹 패스를 좀 전에 initialed 하라고 했죠. 바로 sign 미리 받아놓으라고 했죠. sign이란 말이 initial이랑 paraphrasing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형식 동사로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지문 해결됐네요. 마지막에 어려웠던 이유는 연계면서 추론하는 문제여서 그랬죠. 그래서 별 5개입니다. 자, 브러드씨는 원합니다. 그랬어요. 세미나가 바로 J홀에서 개최되기를 아니죠. 아까 에어컨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치가, venue가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죠.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해석도 중요하지만 보기 해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요. will be lecturing both day 이틀 동안 다 강의하는 게 아니라 바로 5일 6일 중에서 second day라고 나왔기 때문에 both의 X. 자, 그리고 교수님은요. will be a speaker. 괜찮죠? 5일과 6일에서 6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나머지도 확인할까요? 자, 이 브라디 교수님은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책을 드리는 건 아니었고 아까 매니지먼트에서 agree to 하기로 했었죠. purchase, 구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무료, free, compliment 요 단어 때문에 틀렸네요. 전체적인 내용이 참 A도 헷갈리잖아요. 장소가 바뀐 건 맞는데 이분이 원했던 거 아니어서 오답이 되었고 주긴 주는데 무료가 아니어서 오답이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독해를 많이 못하고 토익을 많이 못하고 영어를 많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한 번 읽을 때 천천히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보기를 매칭할 때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많이 좀 풀어보시면요. 토익 출제자는 오답을 만들 때 이런 부분으로 오답을 내는구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제가 파7 공부하실 때 이렇게 2중, 3중이 어려우니까 2중, 3중 싫은 공부만 먼저 파세요. 5문제 중에서요. 보통 2개, 3개 나눠서 문제 읽고요. 그리고 본문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우신 것처럼 꼭 깔맞춤 해주세요. 색깔 맞춤하면서 정확한 단서로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프리가 컴플리먼트로 바꾸는 거 그런 거 직접 경험해 보시고 외워주시면 좋겠죠. 무엇보다 기본기를 오늘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보캐블러리 많이 알고 문장 뽀개기를 많이 해야 단어를 많이 알아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뽀개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주어와 동사를 끊었는데요. 나중에는 주어 동사는 쭉 넘어가고 목적어도 넘어가고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과 기본기에 충실하자. 자, 그래서 최신 문제 방향해 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prepare가 준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본문 안에 있었고 뭐 요게 보기 정답이었습니다. get ready 같은 말이잖아요. 이슈하면 이렇게 나눠주다, 배포하다, 뭔가 발급해주다 느낌이죠. Your duty is to issue receipts. 영수증 발급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게 distribute죠. 그래서 이렇게 딱 동의어는 아니지만 paraphrasing 돼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 요거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file은요. 우리가 모으는 파일도 되지만 제출하다 또는 문제를 뭐 제기하다, 제출하다입니다.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submit 꿰시는 단어죠. 그리고 host는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개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erve the meal 이렇게 또 paraphrasing이 됩니다. 자, 리서치하면 조사하는 거죠. 물론 명사도 되지만요. 조사는요, gather information이죠. 이렇게 좀 풀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no name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죠. anonymous 하면 익명으로, 이름 없이죠. unanimous, uni 하면 만장일치로. 이렇게 스펠링 잘 구분 좀 해주시고요. Your name will not be open. 이름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익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또 많이 paraphrasing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자,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있죠? Around the globe 하면 throughout,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고 뭔가 우리가 prize, 상을 won, 받았어요. 그럼 인정을 받은 거죠. receive recognition, 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 change, 바꾸다도 있지만 vary도 이때 다르다, 다양하게 변화하다 이렇게 또 바뀌네요. 업데이트하는 건 최신 거로 최신 정보를 조금 업데이트하다 정보를 최신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아예 오형식으로요. make profile current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50%는 50%죠. 그래서 half를 의미하죠. 절반이고요. 그 다음 sales가 double. 수입이 2배, 판매가 2배가 올랐다는 건 credit, 물론 신용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공, 칭찬, 인정이란 명사도 되지만요. 동사로 쓰여서 paraphrasing 되면 더욱 어렵겠죠. 우리가 이렇게 판매가 2배 성장을 거둔 건 뭐 덕분이다? 서비스 개선 덕분이다. 그래서 무엇을 뭐뭐의 공으로 믿다. 그래서 credit의 동사의 뜻도 알아두면 좋겠죠.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요. 이 정도는 최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출제되고 있는 경향들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금은 패러프레이징이고요. 한 달에 2개에서 4개 정도 출제되는 동의어 문제 아시죠? 본문에 줄을 거놓고 다음 동의어를 고르세요. 그거 사실 동의어 고르는 게 아니죠. 본문에 그 단어와 대체해서 쓰일 수 있는 문장 안에 올바른 대체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단어 모르시면요. 손가락으로 가리시고 A, B, C, D 하나씩 넣어서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요. enter 하면 응모하다, enter into, ruffle, 뭐 제비뽑기처럼 막 뽑는 거 있죠. 거기에 응모하다, 제비뽑기에 내가 넣다, submit, 제출하다. declare 하면 선언하다, 그냥 자신의 목적이 뭔지 말하는 거예요. 꼭 앞에 나와서 선언하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state. present는 뭐 신분증을 보여주다, 선생님처럼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your application 지원서를 뭐 requirement와 함께 누구누구에게 늦어도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이니까 이것도 또 제출하다가 되겠네요. 다양한 submit이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paraphrasing 동의어 문제로 출제되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웰컴입니다. 환영해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네이션을 웰컴한데요. 바로 웰컴하다는 건 받은 거죠. 요번 걸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도네이션의 많은 돈들을 웰컴 받았다, accept
correct라고 정리해 주시고 well 하면 뭐 잘이란 뜻이죠. 뭐 강조부사로도 많이 쓰이고요. 꽤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well informed 아는 게 많은 박식한이란 뜻인데요. 그런 경우엔 충분히 내가 뭐뭐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fully informed 그래서 또 fully로 바꿔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he 스트레스 받다 이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는 어느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니까 여러분 아는 단어 emphasize, 명사는 emphasis, 이게 단어가 동의어가 되겠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과 동의어인데 최근 동향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좋은 자료니까 꼭 지금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도움됐길 바라고 이제부터 문법 조금 줄이시고 독해 공부 더 많이 하시고요. 2중, 3중 지문에 더 올인하시면 우리 단기간에 점수 오를 겁니다. 단어 많이 외우시면서 우리 또 다음 파트 5, 6 특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